안녕하세요.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토캐드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기본적인 화면의 구성과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넣는 법 정도를 했다면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고 이제 형상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시작하도록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림, 네모라든지 선, 지난번에 선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형이라든지 선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제 그리기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화면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를 키시면 지난번에 보셨던 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전번에는 요 선만 이제 찍어서 하거나 아니면 라인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실습할 때는 뭐 많은 부분은 필요 없고요. 라인이라는 선, 그것은 이제 명령어로 하면 이제 라인을 치면 되고요. 뭐 단축으로는 L만 쳐도 이것은 L로 시작하는 것이 딴 것도 있지만 그 라인이 맡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선이 L자를 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 그리기, 그림으로는 요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서클이죠. 이제 C자, C도 이것도 C를 맡았네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사각형.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름모나 이런 거는 아니고 사각형. 마름모는 이제 뭐 사각형을 그려서 늘리고 지우고 이래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렉탱귤러 그러면 직사각형을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R자를 좀 맞기가 힘들었는지 REC 세 자를 써서 이제 단축키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이 단축키만 가지고 쭉쭉쭉 이제 진행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건, 다각형, 뭐 삼각형도 다각형이고 사각형도 정사각형이죠. 다각형이 이제 뭐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 갖다 이제 폴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헥타곤, 뭐 육각형인가요? 헥타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호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호인데 많이 사용하지는 이제 보통은 호로 표현을 안 합니다만 어떤 경우 꼭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크, 이건 A. 그다음에 폴리선, 이건 이제 선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걸 우리가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직선도 되고 곡선도 되고. 그것을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웬간한 형상을 이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습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진행할 것은 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표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다시 복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밑에다가 그냥 L 이렇게 치면 뭐 그렇게 쳐도 좋고요. 지금 요건 동적 모드가 돼 있어서 요 L이라는 게 여기다가 쳐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동적 모드가 꺼져 있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제 동적 모드가 여기 입력이죠. 이거를 누르거나 아니면 F 여기 표현대로 여기 지금 보면 동적 모드를 보면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이 켜기, 꺼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F12를 끄느냐, 키느냐 아니면 여기를 누르느냐, 이제 파랗게 됐죠. 이거는 이제 동적 모드가 작용되고 이것이 지금 여기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사용자화에 이제 클릭을 안 한 분입니다. 여기 보면 동적 입력이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이죠. 이것을 이제 뭐 다시 이니셜라이즈가 시켰거나 그런 경우는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 있는 상태에서 동적 모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막 라인이라는 것이 쳐지는 거죠. 이걸 만약에 끄면 F12를 끄면 라인이라고 치면 못 알아봅니다. 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냥 L을 치면 이제 밑에 명령어에 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을 다 쳐버리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이제 골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인이 되고 뭐 커서를 눌러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라인을 하려면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점을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좌표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떤 점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다음 점 뭐 취소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그 좌표를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커서로 정확한 위치를 하면 찍어도 되고 다이나믹 모드를
이 선 이렇게 끌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이 선이라는 건 선이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점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정도의 뭐 점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꺼져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를 키면 이제 여기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증분될 뭐 500 다음 점은 여기다가 500 그 다음에 500, 600을 치면 아까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점을 이렇게 누르고요. 이제 좌표를 쳐보죠. 다음 점을 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점을 여기를 볼까요? 보여서 이제 500, 600을 치면 이제 다음 점이 이제 500, 6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각도를 이제 30도, 길이가 1000이고 30도가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1000을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표시. 각도가 30도를 치면 이제 이와 같은 길이가 1000이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요 모양이 아니라 요 모양이 이제 길이가 1000이고 그것을 이건 다음 점을 뭐 표시해 주는 건데 뭐 여하튼 뭐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거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이제 요만큼 커서가 가면 어떨까 이런 걸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라인은 이제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로 하면 이것들이 이제 라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라인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 라인을 가까이 가서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 이제 누르는 거 한 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는 라인이기 때문에요. 자, 요거하고 이제 폴리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폴리선이라는 것은 이제 폴리선을 누르고 나면 이것이 시작점, 다음 점, 끝점 이렇게 폴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자, 이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제 끝내면 폴리가 완성이 된 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 그림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림이 똑같다고 한다면 다른 점은 뭘까요? 자, 이것은 라인으로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도형은 아니죠. 뭐 이걸 다 같이 붙이면 그룹핑을 하면 하나의 도형이 되겠지만 이거는 각각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이 폴리선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객체이죠. 그런 것을 폴리선이라고 하고요. 원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원은 누르면 자, 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중심점하고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 중심점하고 뭐 양끝점하고 지름점 뭐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지름을 나타내는 양끝점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원을 만들려면 또 세 점도 가능하겠죠.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점으로서 이제 원이 하나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간에 세 개의 변수가 제가 약간 수학적이지만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점을 하고 반경으로 하려면 가운데 점의 좌표 xy 그 다음에 반지름 뭐 원의 식에 해당하는 x-a의 제곱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a, b와 r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지름의 양끝점 그러면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면은 양쪽에 좌표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세 점이 필요하면 세 점이 있으면 또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특별한 옵션을 걸지 않으면 요와 같이 그림처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것이 하나씩 이게 서클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것은 F1을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지금은 먼저 중심점을 치라고 나옵니다. 중심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밑에 또 옵션이 있죠. 중심점 지정 또는 세 점, 두 점 뭐 이렇게 가능하죠. 이것을 누르면 세 점하고 두 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반지름 뭐 접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접선과 반지름으로도 지금은 아무 옵션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점
뭐 정확한 위치에 찍으려면 여기다 숫자를 쳐놔야 되지만 커서로 여기쯤 잡는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는 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하죠. 반지름을 여기다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숫자로 500 하고 리턴.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중심이 이렇고 이런 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이 원은 점이 표시하는 점이 이것도 이제 스냅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냅점은 하나 그 원을 4분을 해서 길이는 어땠습니까? 이 직선 이건 폴리고요. 이거 직선을 치면 처음하고 끝점, 중간점이 이제 스냅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원은 어떻습니까? 원은 4분하는 4개의 점과 중심점이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라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스냅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냅점들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을 또 다시 그려보면 원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라인은 계속 그린 다음에 스페이스나 엔터를 해야 끝나죠. 근데 원이라는 것은 그 그린 동시에 끝나버리니까 뭐 엔터나 이런 것을 칠 필요는 다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우리는 도면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항상 반지름에 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r 제곱 그러지 원의 원의 면적, 원의 단면적, 넓이를 얘기할 때 지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4분의 파이 d제곱 그렇게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파이 r 제곱 이게 r로 표시하는 것은 훨씬 더 익숙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원은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직경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원통을 측정을 할 때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모든 측정은 다 외관을 측정하게 되면 반지름을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직경을 측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면도 대부분 다 직경으로 표현을 하고 중심선을 표시를 하고 이제 중심점이나 선을 표시하고 직경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보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다 다이아메트를 씁니다. 근데 지금 그린 것은 직경으로 그렸기 때문에 자, 원을 찍고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찍고 그러면 반지름 지정 또는 이제 D가 나왔지 지름이 나왔죠. 지름을 찍고 그 지름에 500을 찍으면 아까보다 반인 것이 이제 여기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D를 안 넣으면 반지름이고요. D를 넣으면 요것이 500. 아까는 요것이 500.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메트로 표시할 때는 D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딴 원을 표시하는 방법 여기 보면 세 점으로 원을 만들 수 있죠. 두 점을 찍으면 두 점 여기 하고 지름 두 점으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세 점이 있죠. 세 점을 찍으면 한 점, 두 점, 세 점을 찍으면 거기에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세 점으로 하면 이제 그런 세 점으로 원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도 이제 오토캐드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워버리려면 좀 너무 크니까 줌을 인을 하고요. 자,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걸 다 지우려면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딜리트 한다고 싹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하려면 이제 객체가 많죠. 이거는 한 개의 객체지만 이건 또 라인이니까 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 여기 이 단계에서 이제 딜리트를 하면 이제 지워지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선택을 해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 지우기란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서류인데 여기 이제 지우기라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지워도 되고요. 이 원을 지울 때 또 여기에도 지우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클릭해서 지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지우면 이제 클릭했는데 다 너무 많아가지고 클릭이 되고 또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이 선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거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하고 크로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미리 드리는 건데요. 윈도우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하려면 파워포인트에서 이것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죠. 그 네모를 만들고. 근데 이 오토캐드는 이상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오토캐드의 다른 점은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점을 우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손을 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옮기면 이와 같은 윈도우가 만들어집니다. 윈도우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왼쪽 마우스를 한 번 더 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선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취소하고 그럼 아래서 위도 되느냐?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찍고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이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선택을 돼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취소하려면 이스케이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크로싱이라는 개념입니다. 걸리면 다 선택되는 걸리면. 가령 그것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있는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든 위든 아래든 상관이 없고 왼쪽으로 가면 그건 크로싱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그래서 요만큼만 가도 요만큼만 가서 뉴턴을 눌려보면 다 걸렸죠. 걸리는 건 다 된다. 이제 그런 게 크로싱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케이프. 자, 윈도우는 이걸 다 이제 이만큼만 한다 그러면 누르고 옮기고. 그러면 이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색깔이 화면에서 이걸 특별히 세팅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하나요? 파란색이라고 하나요? 그 색이 설정이 되고 뭐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녹색으로 표현이 돼. 이건 크로싱이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이만큼 하면 이거 안 잡혔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이거를 왼쪽에서 크로싱을 하면 안 걸려도 걸리는 건 다 되는. 그 다음에 뭐 지우는 방법은 뭐 여기를 해도 되고 지워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뭐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뭐 지금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뉴메릭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이러는 거 이제 여러분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뭘 그려볼까요? 이제 그 다음 많이 쓰는 이제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각형, 직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 안에 이제 폴리선도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냐, 폴리곤이냐, 다각형이냐. 직사각형은 다각형 폴리곤에 포함되지는 않죠. 폴리곤에 포함되는 건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서 직사각형 해보겠습니다. 500 또 500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점이고 다른 점을 이제 넣으라고 했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가로가 100, 가로가 뭐 1000, 세로가 500 이런 선이 보통은 이제 숫자를 넣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구석점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건 상대 좌표입니다. 1000 그다음에 콤마 500 엔터. 그러면 요거 직선은 1000이고 500인 이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뭐 클릭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객체로서 나오고 그거의 스냅점은 코너점하고 라인하고 똑같이 중간점들이 이제 표시가 돼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엔터하고 이것도 누르고 끝점, 시작점. 그다음 좌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폴리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면적 폴리곤이나 육면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으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직사각형은 면이 4개이지만 면의 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를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 다이나믹에도 되고 요 밑에도 이제 6개를 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6을 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되는지 써보면 이제 폴리건의 중심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하겠다. 폴리건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폴리건은 중심적을 잡고 원에 내접할 것이냐 내접할 것이냐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폴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삼각형으로 쭉 이루어진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원에 내접할 수도 있고 외접할 수도 있는데 먼저 내접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 그리고 똑같이 1000에 내접이 됐으면 좋겠다. 엔터. 그러면 이것이 내접이니까 이 원이 1000이라는 거. 이 원이 100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접하는 걸 한번 그려볼까요? 외접하는 건 여기에 중심점은 안 나오는데요. 외접하는 걸 한번 그려보죠. 똑같이 100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폴리건의 이제 면의 수는 똑같이 6으로 하고 중심점은 옆에다 그려볼까요? 하고 원의 이번엔 외접 그리고 똑같이 1000 이제 훨씬 커졌죠. 이제 원이 1000이라는 원이 1000이라는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중심 원의 반지름이 1000. 자, 요만한 것이 요걸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우스로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끌으면 이제 보이네요. 딱 내접하는. 그러니까 폴리건을 그릴 때는 내접이냐 외접이냐를 따져주고 커서를 눌러보면 각 코너점과 중심점들이 스냅점으로 잡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안 한 것이 뭐 있나요? 호를 한번 그려볼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호는 보통 라운드를 처리하거나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호는 이제 하면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이제 두 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뭐 막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뭐 가령 이 점 지금 이제 두 번째 점은 호의 어떤 중간점을 나타나고요. 지금 아까 어디 찍었냐면 지금 찍은 점을 어디 볼 수가 없는데요. 중간점 어디를 찍었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점입니다. 끝점. 그럼 이제 이런 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호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아까 찍은 점이죠. 세 번째 점. 그래서 이제 사실 호로 그림을 그리는 건 별로 없거나 이제 4분의 1 원이나 그다음 라운드를 주거나 필렛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호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가령 이 어떤 모서리를 좀 둥그렇게 해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호를 요 점, 그다음에 가운데 점, 그다음에 요 점을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폴리선도 봤고 원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엘립틱 그러니까 타원을 하는데 정말 타원은 뭐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방법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좀 그려보십시오. 우선은 좀 좌표로도 그려보시고 커서로도 그려보시고 선택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은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지금까지는 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이제 동적 입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 있죠. 그다음 직교 모드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제 그런 점들을 선택을 하는 일만 지금까지 이제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도형을 이제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이번에는 객체를 좀 선택을 하고 그 객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정확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객체 스냅 이제 OSNAP라고 되는데 이것은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오브젝트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물체인데요. 오토캐드에서는 그 객체 하나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를 스냅 뭐 스냅은 뭐라냐 캐치하는 건가요? 이렇게 딱 잡는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지금부터는 오토캐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객체를 그리는 것은 아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객체를 선택하는 것은 객체 선택은 우선 개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왼쪽 마우스로 딱딱딱딱 찍었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진행을 위해서. 그다음 윈도우 모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드래그하면 모두 포함되어야 선택된다. 그러나 어떻게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하고는 일단은 왼쪽 마우스를 찍고 그다음 드래그가 아니고 드래그는 드래그인데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가 아니라 이제 포인트를 찍고 나서 드래그하는 거죠. 그다음에 크로싱 모드 이것도 설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뭐 다각형을 해가지고 다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해라. 뭐 당연히 되겠죠. 꼭 이것은 윈도우나 크로싱은 사각형이지만 뭐 오각형 혹은 뭐 이상하게 된 모양은 별 모양 안에 들어가라.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것도 윈도우 크로싱이 다 가능합니다. 걸치냐 안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 아까 올가미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보통 드래그를 하면은 보통 파워포인트에서는 그게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모양이 됐죠. 그것이 바로 올가미라는 건데 그 모양의 커서가 움직이는 게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드는 것들을 전부 선택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이상한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하고 선택을 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이제 뭐 U를 쳐도 되고 위에 보면은 언두가 있습니다. 화살표 반대편으로 있는 거 있죠. 그걸 쳐도 되고 Shift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그 객체 스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 스냅은 뭐냐면 그 뭐 어떻게 보면 자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떤 선에다가 다른 선을 꼭 맞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화면에서는 아무리 확대를 해서 꼭 맞췄다고 하지만 뭐 실제로 확대해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정확하지 않겠죠 일단. 그래서 어떤 선의 양끝이라든지 아까 그 점들이 나온 거 직사각형 같으면 각 코너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원 같으면 4분점이나 중심점 같은 데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스냅점이라고 하고 그 모든 객체는 그 스냅점이 존재하는 그 점에 딱 맞추겠다는 얘기죠. 보통의 경우 그게 필요하니까요. 스냅점을 옵션을 끄면 이제 어떤 경우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 스냅점이 안 먹고 이거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명령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객체 스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점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데 유용하죠. 가령 어떤 점에다가 그 코너에서 교차점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막 교차점을 찾으려고 가까이 가보면 안 되는 경우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뭐 수평선이하고 수직선을 그으면 F8 펑션 키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사선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수직선을 그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도 여기 그 객체 스냅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입력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요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스냅점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뭐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라인을 그릴 거면 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 초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원을 그린다 그러면 원을 실행한 다음에 가운데점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점을 하는 그 순간 이제 객체 스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쪽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설정을 하면 객체 스냅을 설정하면 이제 체크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 스냅을 켤 것이냐 끌 것이냐 F3 키로 온오프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추적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F3를 하면 그것이 객체 스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 스냅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는 이걸 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스냅을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하면 어떨 때는 좀 불편할 점도 있습니다. 막 너무 수많은 객체가 생기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뭐 체크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객체 스냅 설정인데 이 막대를 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체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체크함으로써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툴바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도구라는 것은 이제 메뉴 막대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화면에는 꺼버렸는데요. 그 도구의 도구 막대에 오토캐드의 객체 스냅을 누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아니면 잘 쓰는 사람들은 Shift하고 오른쪽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보통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하면 그냥 폴더 메뉴가 표현되죠. 그 다음에 할 것들이.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요 스냅, 왜냐하면 이 객체 스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데 뭐 조금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뭐 조금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아주 뭐 이런 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3를 넣다 빼면 객체 스냅이 ON이 됐다, OFF가 됐다.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렇게 눌러보면 폴리건이 있었는데 이 폴리건에는 뭐 라인도 하나 걸을까요? 라인. 그래서 너무 크니까 라인. 그다음에 라인을 하나 다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 그러면 채워지죠? C하고 엔터 치면 이제 패곡선이 되죠. 자, 여기서 객체를 눌러보면 요와 같이 점들이 표시되는 이게 선택이죠. 선택.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겠다. 요 모서리에서 라인을 그리겠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F3로 이것이 지금 요게 이제 스냅인데요. 요게 이제 F3를 하면 이제 하얗게 되고 파랗게 되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켜져 있어서 명령어를 먼저 누른다고 했죠. 명령어를 누르면 첫 점이 어디냐 그랬는데 난 여기 코너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로 켜져 있죠. 그죠? 이것은 스냅이 ON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오프를 시키면 뭐 이렇게 눌러도 좋고 아니면 뭐 F3를 눌러도 좋고요. 오프를 시키면 가까이 가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걸 좀 정확하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냅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르고 또 이제 라인을 하나 걷죠. 그리고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안 맞죠. 뭐 봐줄 수가 없겠죠. 많이 확대시키면 이것은 이 점을 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사각형 십자 커서도 정확하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거 지우고요. 이 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제 하는 방법이 선을 하고 스냅을 ON 시키고 F3로 그 다음에 그 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점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이 근처에 있는 뭐 여기 중간으로 가면 이 점이다. 여기 할 때마다 비슷한 점들이 하나 생기죠. 지금 여기는 중간점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선 나타난 점들이 있죠. 원 같으면 4분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점에 딱 맞추 두 개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요게 네모가 나타났을 때 딱 찍으면 이거는 이제 쭉 보면 이건 정확하게 아무리 확대시켜도 정확하게 맞아 있죠. 맞아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확대시켜도 이건 정확하게 맞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객체 선택이라는 스냅 온, 객체 스냅이라는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중간점에다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이 점은 요하고 요 점하고 코너뿐 아니라 여기에 중간점이 분명히 스냅점으로 있었는데 이 점이 아까는 여기에 가면 네모가 표시가 안 돼서 일로 연결할 수가 없었죠. 자,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시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도구 막대를 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쪽에서 보면 도구 막대 표시가 메뉴 막대 표시가 있죠. 메뉴 막대 표시에 도구의
도구 막대 오토캐드를 누르면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막대들이 쭉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기도 이게 아니라 리본 메뉴가 아니라 도구로 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객체 스냅 여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는 사람이 이걸 켜놓고 진행도 하고요.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근데 뭐 온이 오프가 들어온 건 이제 여기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온 들어온 것만 있는데 또 객체 스냅을 할 때는 이제 이 점을 꼭 하기 위해서 쉬프트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이런 스텝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선택을 해도 좋고요. 그럼 중간점을 해라.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니까 아까 알 수 없는 명령이 나왔죠. 우선 명령을 내리고 첫 점은 지금 이것은 스냅점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지금 이게 X가 나온 건 교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것이 네모의 코너이기도 하고 또 교차점이기도 했죠. 뭐 어느 점이 상관없습니다. 같은 점이니까 이 점으로 할까요? 그럼 이것도 교차점이네요. 이 점으로 합시다. 요 점과 중간을 연결하고 싶다. 그 지금 여기 코너로 연결하는 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중간점을 할 것이다. 어디 중간점? 대충 여기는 찍으면 됩니다. 여기 근처로 가면 여기에 세모가 나타났죠? 여기는 가면 이렇게 세모가 나타나. 가서 나 이 중간점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냅 온에서 아까 그걸 다 켜놓지 그랬느냐? 켜놓으면은 또 그만큼 여러 가지가 막 가는 데마다 막 생겨가지고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놓으면 되는데요. 그걸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스냅점이죠. 여기 켜기가 이제 F3인데요. 이 F3를 쳐보면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이제 폴더 화면을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죠. 이 오른쪽 마우스를 켜보면 객체 스냅 설정이라는 지금 여기 보면 체크 표시가 이렇게 돼요. 지금 있는 것이 끝점, 중심점, 중간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점이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하려면 객체 스냅 설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나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하면은 이제는 중간점도 다시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 점 어디를 할까요? 여기를 하고 중간점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점이 스냅이 지금 오프가 되어 있군요. 스냅이 오면 여기 중간점도 나오죠. 자, 이렇게 찍으면 이제 타임라인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점이 된다는 걸 설명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럼 무슨 점들이 있는지 보면 자, 끝점, 중간점 이렇게 볼까요? Shift Shift를 하면 자, 뭐 이거는 좀 나중에 이거 좀 고급 기능이고요. 끝점은 뭔지 알죠? 라인이 있으면 양 끝점이 되는 것이고 중간점, 교차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이런 선들이 막 지금 교차가 되는 이 점도 가능합니다. 찍는 게 여기서부터 나가는 점들. 가상 교차점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별로 쓰는 기능은 아니고 중심점, 뭐 4분점, 접점도 가능합니다. 직교, 평행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선에 직선, 요거는 뭐 하면 되고 여기에 직선을 긋고 싶다. 접선을 긋고 싶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점이 먼저 결정돼서 접선을 긋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점이 결정돼서 일로 긋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수학 보면은 뭐 직선의 밖에 한 점에서 수직선을 긋는 방법, 뭐 직선 위에 한 점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식이 틀려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자, 라인 한번 그어봅시다. 라인을 그리려고 밖에 이 점, 첫 점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고 그럼 여기에 접선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맞출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직교라는 것이 있죠. 직교를 누르면 요 근처로 가면 요 근처에 해당 요 직선이냐 지금 직교로 갈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좀 없죠. 요 직선으로 가고 싶다. 그럼 대충 직선이 파랗게 되는데 이걸 대충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직선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여 점에서 직선이 나가고 싶다. 그러면 선하고
그 다음에 점을 찍기 전에 먼저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직교를 하고, 그럼 먼저 여기서 이것이 먼저 나타나죠. 그럼 이거를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이 위치에 따라 직교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직교점이 그러니까 수직하는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스냅은 정말 다양하고 정확한 도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그젠플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객체 스냅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은 자, 이걸로써 우리가 스냅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공부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선과 도형 정도 이제 그리는 걸 가지고 우리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스냅점, 온 스냅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 선을 이용한 그림 하나를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형상 그리기는 이제 처음인데 아주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아주 조그맣게 나타났는데 그냥 여기 치수가 나와 있지만 이 치수는 참고만 하고요. 이 외곽 형태를 그리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이 조금 되면 좋은데요. 지금 스냅 전번에 시간 말씀드린 요 스냅 참조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적 입력도 켜져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이제 켜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기에 없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사용자화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적 입력과 스냅 모드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점을 찍는데 어느 점으로 할까요? 요 점부터 여기 지금 튀어나온 점, 요 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뭐 실제 절대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안에서 그 시작점이 위치가 어디 가는 것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첫 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임의의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라인을 긋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긋는 방법은 많이 얘기했지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아이콘을 찍는 방법이고요.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다가 L이라고 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선을 찍으면 이제 이게 동적 입력이라는 게 따라다니죠. 첫 번째 점을 동적 입력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따라해도 되고요. 뭐 나중에는 이것을 안 보게 되지만 이제 첫 점을 찍는데 그냥 뭐 임의의 적을 찍도록 하죠. 그다음 다음 점이 이제 여기서 100 오른쪽으로 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100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100 오른쪽 다음 점 지정을 하면 좌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 좌표로 100, 0이 되죠. 컴마 하면 다음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이제 다음 점이 나왔고 지금 이거는 임의대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커서가 이제 책상에 이만큼 놓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점을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화면이 조금 작네요. 조금 키웁시다. 그럼 이게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선은 그리고요. 그것을 축소하는 방법을 다음에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위로 100. 그러니까 이 점은 상대 좌표로 0,100이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직교 좌표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좌표를 두 개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펑션 키 F8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좌표계를 이제 커서를 직교 좌표로 제한하게 하는데 보통 펑션 키 F8이 뭐 제일 많이 쓰이는 키이기 때문에 F8로 놓고 이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8을 하면 여기 지금 좌표로 8이 들어갔네요. 펑션 F8 직교 좌표계로 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직교 좌표계로 갔기 때문에 이쪽 위 아니면 옆, 뒤,
Y 이렇게 90도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데 직교 좌표계로기 때문에 좌표를 2개 치는 게 아니라 50 길이만 치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뭐 따라다니지만은 그다음 밑으로 50 그러면 커서를 되게 밑으로 놓고요. 50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50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쓰니까 굉장히 편하죠. 150. 사실 모든 도면이 거의 대부분 수평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직교 좌표계를 이제 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직교 좌표계를 만났는데 이제 사선 71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극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극좌표계를 쓸 때는 뭐 다른 것을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F8만 다시 한번 눌러서 오프를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죠. 극좌표계에서는 길이와 71 콤마 대신에 뭐죠? 이거 뭐라고 하나요? 부등호 기호라고 하나요? 여기를 치면은 콤마 대신에 부등호를 치면은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45도가 되기 때문에 45 엔터 치면 그 모양이 나오고요. 그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직교 좌표계 100 치고 그다음에 부등호 기호 친 다음에 요거는 3시 방향 X 좌표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5 엔터.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직교 좌표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교 좌표계로 위로 200 그림이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200 그리고 엔터.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울까요? 그래도 그러면 이런 경우 좀 밀어서 여기까지 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을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 정도 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직교 좌표계로 45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을 그는데 마지막 선을 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걸 딱 맞추려면 지금 이제 스냅점이 잡혀 있죠. 이것은 이제 스냅이 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를 해보면 지금 걸려 있는 끝점, 중간점 이런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찍어도 되고 아니면 클로즈를 시켜버려도 되죠. C자를 찍으면 이것이 하나의 도형으로서 도형.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C점으로 해서 엔터. 그러면 자, 이런 도선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간단한 도형의 외곽선을 그리는 연습, 그것을 이제 주로 좌표계를 중심으로 연습을 이제 해보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도형을 하나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차 수를 일단 끝내고요.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어떤 예제 문제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이제 연습을 해야 다음 시간에 할 것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차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